안녕하세요. 인천에서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박승엽입니다. 27년 가까이 진료하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설마 이게 당뇨일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50대 여성 환자분이 진료실을 찾으셨어요. 목 주변과 겨드랑이에 쥐젖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고 하셨죠. 예전엔 한두 개 정도 있던 게 최근 몇 달 새에 여기저기 퍼지더라는 겁니다. 미용상 불편해서 피부과에 가셨다가 혹시 내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병원에 오신 거였죠. 간단히 혈액 검사를 해드렸는데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분은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자각 증상은 전혀 없었어요. 입이 마르거나 피곤하거나 배가 고픈 것도 평소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식습관과 운동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쥐젖은 단순히 피부에 생기는 양성 종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위치에 갑자기 다수 생긴다면 내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목 뒷부분, 겨드랑이, 가슴 및 허벅지 안쪽 등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쥐젖이나 거뭇한 색소 침착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이 높아지면 피부에도 변화를 나타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피부 내 혈관 분포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쥐젖이 자주 생기거나 피부가 두꺼워지고 검게 착색되는 흑색극 세포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것 같아요 하고 미뤄두십니다. 하지만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건 분명히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알지 못한 채 진행됩니다. 눈에 보이는 신호를 무심히 지나친 결과는 나중에 훨씬 무겁고 고통스럽게 다가오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목이나 겨드랑이에 쥐젖이 생기거나 피부가 거뭇해지면서 꺼끌꺼끌해진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당뇨의 전조 증상부터 자가진단법, 합병증, 그리고 되돌릴 수 있는 실천 방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당뇨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지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쥐젖이나 피부색 변화처럼 당뇨가 처음에 가볍게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몸 깊숙한 곳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말씀드릴게요.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뇨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관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굵은 동맥부터 가느다란 모세혈관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이 퍼져 있습니다. 이 혈관이 바로 산소와 영양분을 각 장기로 전달하는 통로인데요. 당뇨병이 생기면 이 혈관에 작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높아진다는 건 우리 혈액 속에 포도당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떠다닌다는 뜻이죠. 이 당분이 혈관 벽을 자꾸 긁어대고 그로 인해 혈관 내피세포, 즉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보호막에 손상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 손상 부위에 지방, 염증세포,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들이 들러붙기 시작하면서 혈관이 점점 두꺼워지고 좁아진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에요. 큰 혈관이 좁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뇌혈관을 예로 들어보죠. 좁아진 혈관이 어느 순간 완전히 막히면 뇌경색, 약해진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됩니다. 말 그대로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태죠. 심장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막히면 협심증이 오고 그게 악화되면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대동맥처럼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심장 쪽 합병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당뇨 환자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자, 그럼 작은 혈관들은 어떨까요? 눈, 신장, 신경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오래되면 이 미세혈관들이 망가지기 쉬워요. 예를 들어 눈에는 망막이라는 얇은 필름 같은 조직이 있는데 이곳에 미세혈관이 퍼져 있죠.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생기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실명할 수 있습니다. 콩팥, 즉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 곳인데 혈관이 망가지면 단백뇨가 생기고 심하면 만성심부전으로 이어져 결국 투석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경은 아주 정교한 혈류 공급을 받아야 정상 작동하는데 혈관이 망가지면 감각이 무뎌지고 통증도 느끼기 어려워져요.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도 뜨겁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화상이나 상처를 모르고 방치하다가 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당뇨는 혈당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혈당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장기를 하나씩 무너뜨린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뇨는 혈관병입니다. 그리고 혈관이 망가지면 그 피해는 심장, 뇌, 신장, 눈, 신경, 발까지 전신에 나타납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호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제 피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참 정직해서 겉으로도 여러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피부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진료한 여성 환자 한 분은 목과 겨드랑이에 쥐젖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계기로 병원에 오셨고 그걸 계기로 당뇨 전 단계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쥐젖 들어보셨죠? 작고 말랑말랑한 살점처럼 튀어나온 돌기인데요. 보통 나이 들면 생기는 흔한 양성 종양입니다. 그런데 당뇨와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목 주변, 겨드랑이, 가슴 및 사타구니, 눈꺼풀처럼 피부가 접히고 땀이 차기 쉬운 부위에 쥐젖이 갑자기 여러 개 생긴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건 몸이 인슐린의 신호에 잘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그로 인해 피부 혈관이 예민해지고 피부 재생이 어긋나면서 쥐젖이 늘어나는 겁니다. 즉,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몸속 대사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쥐젖과 함께 꼭 함께 살펴봐야 할 피부 징후가 있습니다. 바로 흑색 극세포증입니다. 이건 피부가 거뭇하게 착색되면서 약간 두꺼워지고 꺼끌꺼끌해지는 상태인데요. 특히 목 뒤, 겨드랑이, 팔꿈치, 무릎 뒤, 허벅지 안쪽 같은 피부가 자주 마찰되는 부위에서 잘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때가 낀 거라고 생각하고 문지르세요.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피부 세포의 이상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만한 분들, 갑자기 살이 많이 찐 분들, 가족력이 있는 분들,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남성 환자도 운동량이 줄고 체중이 늘면서 목 뒤가 검게 착색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공복 혈당 수치가 120이 넘고 당화 혈색소도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피부는 단순한 외피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사 변화와 호르몬 신호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히 쥐젖과 흑색 극세포증은 당뇨 전 단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피부 징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치면 안 됩니다. 혹시 최근 들어 쥐젖이 갑자기 늘었다거나 목 뒤나 겨드랑이에 거뭇한 착색이 생겼다면 스스로 피부가 왜 이러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의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쥐젖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서 보이는 변화만큼이나 우리 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호가 시작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 아직은 당뇨병으로 확진되진 않았지만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 이 시기에 몸 전체가 보내는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들을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넘기고 맙니다. 오늘은 그런 증상 중 대표적인 5가지를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곤증, 그 중에서도 단순한 졸림이 아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식사 후 피로감입니다. 밥만 먹고 나면 기절하듯이 잔다. 점심 먹고는 눈을 뜰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 물론 식사 후에 졸린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장으로 혈류가 몰리니까 상대적으로 뇌에 공급되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잠시 졸음이 올 수 있죠. 하지만 당뇨 전 단계에서는 그 정도가 심합니다.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멈춰야 할 정도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건 혈당이 너무 빨리 오르고 인슐린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만성적인 피로감과 무기력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별일도 없는데 늘 지치는 느낌. 이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몸이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당이 혈액 속에는 넘쳐도 세포는 그 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마치 굶주린 상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허기와 폭식 증상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배고픔이 천천히 찾아오죠. 그런데 당 조절이 잘 안 되면 갑자기 식욕이 폭발하듯 몰려옵니다. 배고픈 게 아니라 뭔가를 당장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게 당뇨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빨리 밥을 먹고 심지어 간식이나 단 음식을 폭식하게 됩니다. 물론 먹고 나면 또 후회하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혈당은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네 번째는 식후 단 음식이 유난히 당기는 증상입니다. 밥도 다 먹었는데 자꾸 초콜릿, 케이크, 빵 같은 달달한 음식이 생각난다면 우리 몸 안에서 혈당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몸은 계속해서 당분을 더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탄수화물 중독이라 부르기도 하죠. 마지막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 현상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도 이미 혈관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말초연류, 손끝, 발끝 같은 끝부분 혈관이 영향을 먼저 받죠. 그 결과 작은 상처가 나도 회복이 느려지고 잘 아물지 않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를 넘어서 당 조절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하나라도 자주 겪고 계시다면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건 몸이 보내는 아주 조용하고 중요한 경고음입니다. 특히 40대 이후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기 쉬운 중년기에는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식곤증, 피로, 갑작스러운 폭식 같은 증상들이 당뇨 전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호라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3가지 증상은 당뇨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다음, 다뇨, 다식. 먼저 다음, 즉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증상부터 보겠습니다. 당이 많아진 혈액은 점점 끈적끈적해집니다. 삼투압이라고 해서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 농도를 낮추기 위해 스스로 수분을 끌어당기게 되죠. 이로 인해 입이 마르고 물을 계속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서 물을 찾는다면 이건 단순한 탈수가 아니라 혈당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두 번째는 다뇨,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니 당연히 소변도 많아지겠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물을 마신 양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이 너무 많아지면 신장이 그걸 다 걸러내지 못하고 결국 일부 당분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즉,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당뇨라는 말 그대로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소변이 끈적하게 느껴지거나 거품이 많고 오래 남는다면 당이 섞여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잠을 설친다면 이 역시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식 많이 먹는 증상입니다. 많이 먹는데도 배가 고프고 조금만 지나면 다시 허기가 지고 식사량은 늘었는데 살은 오히려 빠진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혈당이 아무리 높아도 세포는 그 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관엔 당이 넘치는데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계속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만 먹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당이 흡수되지 못하니 살로 잘 가지 않고 오히려 체중이 줄거나 근육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 초기 환자분들 중에 요즘 밥을 잘 먹는데 오히려 살이 빠졌어요 하시는 분들, 그게 몸이 당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당뇨, 다식은 몸이 혈당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표현입니다. 가볍게 지나쳐선 안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반복되거나 강하게 나타난다면 더 늦기 전에 혈당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드리는 말입니다. 몸은 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듣지 못하는 건 우리가 바쁘고 무심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꼭 피검사 안 해도 당뇨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물론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해야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을 통해 당뇨의 가능성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설명드리는 세 가지 자가진단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품료 확인하기입니다. 아침에 첫 소변을 볼 때 유독 거품이 많고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신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당과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 결과 소변에 단백질이 섞이면서 거품이 잘 생기고 오래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수가 되거나 전날 단백질 섭취가 많았던 경우죠. 하지만 거품이 몇 날 며칠 계속 이어진다면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입안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입안은 생각보다 예민하고 우리 몸의 전신 상태를 반영하는 곳이에요.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에서는 입안에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혀가 유난히 빨갛게 변하거나 민감해짐, 백태가 두껍고 쉽게 지워지지 않음, 구강 내에 상처가 잘 생기고 잘 낫지 않음,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남, 특히 치은염이나 잇몸 출혈이 반복된다면 혈당 이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혈당 상태에서는 몸 전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소보다 입안이 자주 헐거나 불편하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당뇨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바로 3초 주먹 테스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한 번에 쫙 펴보세요. 그리고 손바닥을 들여다보며 피부색이 3초 안에 다시 붉게 돌아오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정상적인 말초 혈류라면 손을 폈을 때 금방 혈색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고 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한 경우 손바닥 색이 창백하게 남아있고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말초혈관 기능이 저하됐다는 신호이며 당뇨병의 초기 합병증으로도 자주 등장하는 증상이죠. 실제로 이 세 가지 자가진단법 중 하나라도 반복적으로 해당된다면
그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은 늘 말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잘 듣지 못한다는 거죠. 거울을 볼 때, 양치할 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소중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한 번쯤 확인해 보는 용기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증상들을 되돌릴 수 있는 식습관, 수면,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굶어야 한다, 약부터 먹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진료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들을 하나씩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당뇨는 피할 수 없는 병이 아니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는 병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실제로 당뇨 전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면 약을 먹지 않고도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 가지 식사, 수면, 운동이 있습니다. 먼저 식사입니다. 당뇨병의 근본 원인은 혈당의 불균형입니다. 이 혈당을 크게 출렁이게 만드는 게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흰 쌀밥, 흰빵, 국수, 떡, 과자,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 이런 음식들은 섭취하자마자 빠르게 소화돼 혈당을 확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쌀을 갈면 떡이 되고 떡을 먹으면 당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통곡류, 즉 도정하지 않은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같은 곡물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채소를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은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도 갈아서 마시는 주스보다 껍질째 씹어 먹는 생과일로 하루 한두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의외죠? 잠을 잘 자는 게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냐고 묻는 분 많으세요. 네,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늘고 식욕 호르몬 그렐린이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단 음식에 더 손이 가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되죠.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이 시간은 우리 몸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 혈당을 안정시키고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이 시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루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 숙면을 권장드립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늦은 커피, 야식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방해 요소이니 주의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당뇨 예방에 있어 운동은 말 그대로 약보다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특히 식후 걷기 운동은 당 조절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식사 후 혈당은 누구에게나 오릅니다. 하지만 걷기만 해도 혈당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집 주변을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숨이 찰 정도의 빠른 걷기가 가장 좋지만 여유가 없으시면 느린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 한 분은 공복 혈당이 130대였고 식후 혈당은 1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고 식사 후 15분씩 걷기, 밤 11시 이전 취침,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셨는데 3개월 만에 혈당이 10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약은 쓰지 않았습니다. 식습관, 수면, 운동, 이 기본만 지켰을 뿐이에요. 우리는 건강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걸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매일 하는 아주 작고 평범한 습관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식단 조절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운동을 하다가 쉬면 다 소용없는 건가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처음보다 다시 시작하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당뇨는 약보다 습관이 이깁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병학회와 영국 의학저널 등에서도 식사, 운동, 수면 조절만으로
당뇨 진행을 늦추거나 되돌린 사람들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백미 대신 현미 반 숟갈만 바꿔보세요.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밤 11시 이전에 불을 끄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지키는 일상의 의학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피부 변화, 폭식, 피로감은 당뇨의 초기 신호입니다. 다음, 다뇨, 다식이 나타나면 이미 당 조절 능력이 흔들린 상태입니다. 거품료, 입안 이상, 손바닥 혈색 같은 자가 진단도 놓치지 마세요. 식습관, 수면, 걷기 운동은 당뇨 예방과 회복의 핵심입니다. 혹시 오늘 들은 내용 중 딱 하나라도 내 얘기 같다 싶다면 그 순간이 바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흰쌀 줄이겠습니다. 식후 걷기 시작합니다. 이런 다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자신을 돌보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